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합격 메이트 D라인 송쌤의 간호연구소 송쌤입니다. 채널 이름만 보시고 왜 D라인인지 아셨을 텐데요. 제 배를 보시면 채널 이름이 왜 D라인인지 다 이해가 가실 것 같네요. 자, 제 몸은 D라인일지라도 여러분의 합격 라인만큼은 A 플러스 라인으로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간호조무사 과정을 시작하시려고 했을 때, 이 걱정이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 가장 큰 걱정이나 고민, 뭐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과정 기간이죠. 1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 1년이라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 시간을 온전히 1년 투자해야 된다는 거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의 고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민은 공부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말 그대로 펜을 손에서 놓고 책을 읽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내 뇌가 100만 년은 멈춰버린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움직일 수 있나? 이런 고민들 제가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제 강의 한 시간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구나 전부 합격증을 손에 쥐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 길게 늘어뜨리면서 강의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응시 자격이라든지 최신 시험 문제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센스 있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할게요. 자, 유튜브 첫 강의인데요, 오늘. 간호조무사로의 첫 걸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이에요. 응시 자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만 유지하고 계시면 누구나 전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유지하고 계시면 된다. 졸업장만 있으시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론 교육이 740시간 이상 필요합니다. 이 740시간을 하루에 한 5시간씩 하신다고 보면, 거진 7개월, 8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습 교육이 780시간인데, 이제 하루에 8시간씩 감안하셨을 때 한 4개월 반, 뭐 길면 한 5개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 실습 교육을 수행을 하셔야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교육이야 이제 학원에서 간호학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이 실습 교육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병원급 필수 400시간 이상 포함. 자,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병원, 의원급이 나누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 병원 끝자리 이름만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가 병원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뒤에가 의원으로 끝나는 거냐,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의원으로 끝난다면 만약에 거기서 780시간을 실습을 하셨다, 라고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실습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도 기껏 여러분들 과정 수료를 다 했는데 막상 시험을 못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이제 시험 개편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2025년부터 작년이죠. 작년 3월 시험부터 전면적으로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항 개수도 100문제에서 105문제로 늘었죠.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지필시험이었어요. 자, 지필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다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라든지 좀 집중을 위해서 종이 시험지에다가 뭐 정리하거나 이러시는 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직관적으로 여러분 보자마자 답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정리하거나 그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컴퓨터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선행학습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곳에 가셔서 거기에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올려놨어요. 몇 문항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게 온라인 시험, CBT 시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미리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미리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총 100문제, 기존의 100문제에서 105문제로 늘었어요. 기본 105문제로 이렇게 늘어버리다 보니까 시험 시간도 기존의 100분에서 105분으로 늘었습니다. 문항수에 따라서 그 문항수와 시간이 같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분이에요. 이거 시간 1분 안에 내가 문제를 다 풀 수 있나? 굉장히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잠깐만요.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를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어느 정도 상식 수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가 30%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호정사군 다니지 않아도 20점, 3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의료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40%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다. 자, 즉, 이거 무슨 말이냐. 30%는 보자마자 다 보이는 거예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10초 안에 문제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0% 정도 여러분이 공부를 좀 내가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10초, 20초면 문제가 답이 그냥 보입니다. 즉,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학원 수업을 충실히 따라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70%의 문제는, 답이 바로 보자마자 보이는 수준. 그렇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이 60%가 커트라인이니까요. 바로 합격 수준에 도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하실 거 없다. 그리고 여기에다 70%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신 다음에 나머지 30%는 좀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좀 헷갈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만 나머지 이 70% 세이브한 시간을 어디다가 이 30% 어려운 문제에다가 배분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고득점 노릴 필요까지는 없죠. 우리가 고득점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격증 2개 주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60점 이상 이거를 포인트로 두고 거기에 매진하시는 게 더 맞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데도 어느 정도 요령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넘어가 보면 자, 문항 개수예요. 자, 기초간호학교에서 35문항. 자, 요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래도 첫 강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애교로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보건간호학개요가 15문항이에요. 그리고 공중보건학개론이 20문항. 자, 이 중에서 여기 의료관계법규가 따로 5문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학개론이 15문항인 거고요. 여기에 의료법규 5문항 해서 20문항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병원 실기입니다. 병원 실기가 35문항이고 여기서 5문항이 추가가 돼서 105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존 시험의 트렌드가 기존의 단순 암기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 도예를 통한 여러분들의 실제 임상 실무 기술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이게 이제 최신 시험의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조금 숙지해 놓으실 필요도 있고, 이제 병원 실습 같은 거 나가셨을 때도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건데,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할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첫 수업은 요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이 해부예요. 이 해부라는 것이 배우는 것은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뼈든 근육이든 우리 소화계, 호흡계, 생식계, 다양하게 우리 인체의 몸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건데 이 해부를 알아야 전체적인 다른 기본 의학 지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밑에 토대가 튼튼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해부를 알면
사실 이 해부가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른 일반적인 과목들도 전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고, 해부라고 해봐야 많이 나오면 한 서너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과목은 아닌데, 그런데 왜 제가 해부를 처음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 이 해부를 알아야 방금 기초, 토대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이 해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가장 까다롭게 느끼시는 과목이 이 해부예요. 아무래도 이 해부라는 과목이 용어 자체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학창시절 뭐 지내오면서 공부했던 과목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저랑 같이 쉽게 풀어나가 보시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게 여기에 기본 간호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자, 이 기본 간호라는 과목이 실제 여기서 가르치는 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쓰는 임상 기술, 스킬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느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35문항 중에서 거의 50% 가까이가 이 기본 간호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밑에서 여기 병원 실기 있었죠? 이 병원 실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어떻게 다룰 거냐. A라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내가 이 환자에게 어떤 간호 기술을 적용할 거냐.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기본 간호가 병원 실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 50% 정도는 이 기본 간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공부의 순서가 가장 첫 번째는 해부부터 비록 어렵고 좀 낯설고 힘들게 느껴지실지라도 일단 해부부터 시작하셔서 기초 토대를 튼튼하게 잡아두시면 나머지 과목이 전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해부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기본 간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과목들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 나가시되 여기 보건간호학 개요하고 공중보건학 개로는 단순 암기 과목이에요. 단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문제 자체도 뭐 A는 B다 라는 형태로 그냥 단순하게 딱딱 떨어져 버립니다. 나 암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 변형이 잘 안 돼요. 어차피 단순 암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 개념, 정의 이런 데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암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하고 답만 외워버리시고 문제를 푸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득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치기 형태로 시험 앞두고 몰아서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 이 보건간호학과 공중보건학 개론입니다. 물론 나는 암기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평상시부터 조금씩 쌓아두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게, 자, 이제 합격 기준 인상수예요. 자, 합격 기준은, 이게 100문제일 때는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그냥 60문제에, 60점이니까 60문제. 그럼 바로 합격이겠죠. 근데, 이제 105문제로 늘다 보니까, 이게 60% 맞추면은 총 63문제 이상 맞추셔야 돼요. 63문제 이상 맞추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과락이라는 게 있죠. 과락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 기초간호개요가 35문제, 자, 보건간호개요가 15문제,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개론이 20문제, 자, 그 다음에, 병원 실기가 35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각각 본다면, 이제 과락이라 그러면 4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35문제 중에서, 40점이라 그러면 14문제 이상만 맞으시면 돼요. 14문제까지 맞았다. 그게 딱 40점이니까. 자, 과락은 아닌 겁니다. 40점 아래니까. 자, 15문제라 그러면은 6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되죠. 6개만 맞추시면 과락은 면하시는 거고, 20문제라 그러면 요거는 8문제겠네요. 마찬가지로 14문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총 40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40점 나오시는 건데, 물론 과락만 면했다고 해서 합격은 아닌 거죠. 과락은 면하신 상태에서 총점이 몇 점 넘어야 된다? 63점이 넘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손에 쥐는 순간이 다가오시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1년이란 과정 물론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내 앞에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앞에 길게 남아있는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선택을 누가 책임져 주진 않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다면 이게 결코 여러분들에게 후회로 남지는 않을 거다. 제 현장 경력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응시 자격과 여러분들 그 시험 과목 그리고 시험의 트렌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실제 이제 강의, 해부학 강의부터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툰 점도 많이 보일 테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D라인 송쌤의 간호연구소가 될 테니, 예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